안녕하세요, 도일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 탐정단은 길 가다 땅바닥에서 팔찌를 주웠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SY라고 이니셜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차 브레이크를 밟은 바퀴 자국과 틈 사이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팔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근처 액세서리 매장을 뒤져봅니다. 다들 금붕어인가 봅니다. 이니셜까지 박아준 사람 팔찌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매장 직원이 와서 팔찌의 주인이 생각났다며 주소를 알려줍니다. 저희는 팔찌 주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팔찌 주인은 없었고 그의 여동생이 대신 받아둡니다. 저는 팔찌를 받았을 때 걱정스러워하는 여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여동생을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실종된 지 일주일이 된 오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탐정단은 여동생을 따라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남자는 여동생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름이와 세모가 이미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일단 아름이는 남자의 집에서 처음에 여동생을 만났었던 향수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세모는 남자의 집에 부치가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동생의 신발이 아마도 부치 안에 숨겨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여동생은 남자가 납치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여동생의 오빠도 남자가 죽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을 빌렸는데 자꾸 빨리 갚으라고 했고 안 갚으면 신고한다고 해서 짜증나서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 탐정단들한테 빨리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그럴 애들이 아니죠.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자 범인은 나와서 세모를 납치하고 다른 애들도 다 잡으려고 합니다. 뭉치는 범인의 다리를 제압하고 아름이는 소방기를 범인한테 뿌려 도망칩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범인이 시카를 들고 쫓아옵니다. 다행히 제가 공을 차서 범인의 뚝배기를 날려버립니다. 친구들도 구하게 되고 범인도 잡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때 저랑 아저씨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콜롬보 반장님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오늘 아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고 정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죽은 남자가 집을 뒤지고 있었고 부부를 보자 칼을 휘두르며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얼떨결에 골프채로 남자의 뚝배기를 갈겼고 중심을 잃은 남자는 뒤로 자빠지면서 딱딱한 물건에 부딪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하자 옆에서 아내도 남편은 자신을 보호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죽은 남자는 절도 전과가 있었고 남자의 가방에는 아내의 금품과 범죄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사건을 단순한 정당방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당에서 생일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빈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흙이 잔뜩 묻은 신발과 골프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바지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정문으로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혼자 뒷문으로 골프 가방을 들고 몰래 들어왔지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리해냈죠. 탁자에는 아내만 있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부 남편이 찍어준 거랍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 메스꺼려서 남편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보고 바닥에 떨어진 컵은 비싼 거니까 깨지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컵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싸웠는데 컵이 깨지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도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봐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마 이 집 손님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 벽의 달력도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아마도 골프채를 휘두르다 생긴 구멍 같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숨기는 거죠? 저는 칼의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 안에는 이들 부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들한테 냄비 속 카레가 맛있을 것 같다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두들 카레에 집중하자 아내는 냄비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의심을 품게 되자 아내는 남편이 병이 있어 약 먹을 시간이라고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몰래 그들의 뒤를 따라가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의 집착스러운 사랑이 너무 싫어서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저씨의 모가지에 마취총을 쏘고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당 뒷문으로 향하는 발자국과 의자에 묻어있는 피해자의 핏자국은 당시 아내는 피해자와 만나고 있었고 남편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아내는 피해자에게 남편의 살인 의뢰를 부탁하고 있었으나 이를 불륜으로 착각한 남편은 피해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형사 보고 냄비 안에 카레 속에 피가 묻은 돈 뭉치가 들어있고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아저씨는 사건 기록을 해야 해서 경찰서로 갔다. 나는 또다시 어린이 탐정단이랑 만나게 된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가득 담고 있는 백 형사를 만나게 된다. 백 형사를 따라가 보니 신형사도 있었다. 그들은 보석 강도를 찾기 위해 매복 감시 중이었다. 대상은 맞은편 건물 302호, 303호, 304호였다. 지난주 보석 가게가 털린 적이 있는데 강도단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며칠 전 경찰은 상습강 도범을 잡았는데 상습강 도범이 훔친 물건 중에서 털린 가게에 보석이 있었다고 한다. 상습강 도범은 3층에 있는 전체 세대를 모두 훔쳐서 보석을 정확히 어느 집에서 훔쳤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감시 중이라고 한다. 302호 거주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감시 내내 전화가 오면 무서워하는 게 좀 의심스럽다. 303호 거주자는 무역회사에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베란다에 가서 여기저기 훑어보고 있었다. 304호 거주자는 요가 강사이다. 한 남자가 요가 강사의 집에 놀러왔다. 뭉치는 302호를 방문해 보는데 302호의 거주자는 유명한 소설가였고 마감을 재촉하는 편집자를 피하고 있었다. 세모가 방문한 303호 거주자도 사실 집을 나가버린 앵무새가 빨리 돌아왔으면 해서 베란다를 내다본 것이었다. 아름이는 304호를 방문하였다. 요가 매트를 보고 신기해서 만지려고 하는데 여자가 말린다. 아름이는 집을 나가려다가 매트가 넘어지게 되는데 매트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었다. 신형사와 백형사는 아름이를 구하러 가고 나는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다. 범인이 아름이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려고 할 때 나는 축구공으로 범인의 뚝배기를 차버리고 아름이가 빌딩에서 떨어져 뒤질 뻔하는데 백형사가 구해주었다. 그래도 아름이는 나를 이해하고 좋아한다. 이런 아름이 성가시다.